지난 한 주 대한민국을 뜨겁게 한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야당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인지 언론들의 진단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 있을까요? 네. 2012년 대선에서 진 뒤에 당시 민주당 대선 평가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그렇죠. 당의 분열이 계속되고 계파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분석이었죠. 친노와 비노의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노와 비노 외에 안철수 계파와의 갈등까지 있었죠. 네. 더 따지고 들어가면 6개에서 7개 계파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기도 하네요. 네, 공천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계파 챙기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계파 싸움에 신물이 났을 거다 그런 분석입니다. 늘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국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역시 같이 나오고 있고요. 새정치라는 구호, 좋은 구호를 내걸었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무엇이 새정치인가 의문이 많았습니다.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 외에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새누리당도 싫지만 그렇다고 야당도 대안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그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더 이상 정권 심판 구호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외부에서 혁신 인사를 영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을 몇 명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당의 체질을 바꿀 수 없고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역시 언론들이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관측성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새정치연합의 혁신을 이끌 만한 지금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이 박영선 원내대표와 또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문재인 의원에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 당의 중책을 맡기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건데요. 네. 하지만 박영선 대표 지난 5월에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그다지 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좀 걸리고 있고요. 또 문재인 의원은 괜히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큰 역할을 맡았다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받겠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대권 도전에 악영향을 더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두 의원이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비대위에서 중책을 맡을지 가능성은 불투명한 그런 정도 분석입니다. 네. 그 730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청문회일 겁니다. 그 야당이 패배하면서 아무래도 힘을 좀 잃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요. 예, 일단 세월호 청문회 원래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좀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야당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정호정 제1부속실 비서관 또 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지금 인천시장이죠. 네. 이제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에 여당은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다라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재보선 이후에 여야가 별다른 논의를 못했는데요. 특위 활동이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다시 일정을 잡기로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야당은 지금 당을 혁신하는 것에 신경 쓰기에도 바쁜 시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달 말까지 과연 얼마나 이전처럼 새누리당과 공대적으로 협상을 벌일지 회의적인 시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 혁신에 신경 쓰기도 바쁜 신세라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보다는 유가족 지원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새누리당은 이 김을동 최고위원을 특위위원장으로 해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피해자 가족들을 이제 다음 주부터 전원 만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듣고 청취를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근데 이제 정작 이제 유가족들은 어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기보단 지금 세월호 사건 왜 이렇게 구조가 안 되는 건지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상조사위에 그래서 이제 수사권도 달라 이런 건데
유가족들의 국회하고 있는 지금 그 농성이 마치 더 많은 지원을 원하는 것처럼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지원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윤일병 사망 사건, 그 군대판 네. 악마를 보았다 이런 수식어까지 붙고 있는데 그 그렇죠. 보니까 네. 윤일병을 괴롭히던 가해자도 이전에는 폭행 피해자였다 이런 보도가 눈에 띕니다. 네, 참 씁쓸한데요. 네. 윤일병을 괴롭던 4명의 가해자가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인 이아무개 일병이 과거에도 이제 사실은 자신도 폭행 피해자였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숨진 윤일병이 28사단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바로 이 아무개 일병이 구타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병도 윤일병처럼 치약을 강제로 먹거나 물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피해자였으면서도 가해자로 변하게 되는 것, 이거는 이제 군부대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게 되면 그 역시 피해를 당하고 또 어디에도 호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군 당국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연대장과 대대장 이런 간부 16명을 징계를 하긴 했는데 보직을 해임하는 정도거나 정직 2-3개월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솜방망이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군 간부들이 정말 군 내에서 폭행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정도의 징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할까 회의적인 그런 시선이 나오는데요. 네. 한편 유가족은 이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 철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네.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그제 체포한 조현용 의원의 운전기사들에게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조 의원이 3표 ENC에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와 시기 그리고 조 의원이 이것을 지시했는지 실제로 돈은 건네졌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달한 돈은 1억 6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현용 의원은 이 국토해양부 출신이고요. 지난 2008년 8월부터 3년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철도 부품 업체들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소속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 의원 외에도 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해운비리 관련 수사 받고 있는 건 이미 예전에 알려진 건데요. 네네. 역시 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다음 주 중에 박상은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주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아오라고 했다니 그 수사 결과를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